네, 안녕하세요. 국토도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화재 발생 예측 모델 개발 부분 팀 필로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 팀은 이문규, 신우석, 이명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발표 순서는 첫 번째 데이터 전처리 과정, 두 번째 머신러닝 과정, 세 번째 결론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데이터 전처리 과정 발표를 맡은 신우석입니다. 데이터 전처리는 이전 사례 분석과 탐색적 데이터 분석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팀의 주된 전처리 과정은 불필요한 컬럼 삭제와 새로운 파생 변수를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. 첫 번째로 결측치가 절반 이상인 컬럼들은 분석에 불필요하거나 성능을 낮출 것이라고 판단하여 삭제를 하였습니다. 두 번째로 컴파스에서 제공받은 데이터에서 의미가 있는 컬럼을 선별하기 위해 이전의 화재 발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 일시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따라서 화재 발생 일시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컬럼화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연도, 월, 일, 시간, 요일 이 5개의 컬럼으로 분리를 시도하였고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를 보면 연도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연도에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컬럼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. 다음은 월별 화재 발생 건수를 보면 월별 발생 건수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겨울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화재 발생이 줄어들고 여름에서 다시 겨울로 갈수록 화재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다음으로 일별 화재 발생 건수를 보겠습니다. 31일은 존재하지 않는 월요일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일별 화재 발생 건수 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시간별 화재 발생 건수입니다. 화재는 인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는 새벽 시간과 활동하는 시간 간에 화재 발생 건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요일별 화재 발생 건수는 요일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금요일과 화요일의 화재 발생 건수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다음 세 번째 결측치 처리 과정은 머신러닝 모델 중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여 날씨 변수의 결측치를 채워주는 것으로 결측치가 아닌 날씨 데이터와 해당 화재 발생 일시를 이용해 학습을 시키고 결측 시점의 날씨 데이터 값을 예측하여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 결측치 처리 과정은 범주형 데이터인 건물 용도 및 건물 구조 컬럼의 결측치 처리입니다. 건물 용도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건물 용도가 결측치일 때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99.8% 이상으로 데이터가 결측치일 때와 아닐 때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건물 구조 데이터도 건물 용도와 마찬가지로 결측치일 때와 아닐 때의 화재 발생 여부 차이가 아주 컸습니다. 따라서 데이터가 결측치인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결측치에 결측이라는 새로운 값을 부여한 후 원핫 인코딩을 해주었습니다. 다음 다섯 번째 결측치 처리 과정은 수치형 데이터인 지상 및 지하 층수의 총합, 건물 승인 연도 컬럼의 결측치 처리입니다. 지상 및 지하 층수의 총합 컬럼도 결측치일 때 대부분 화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측치의 여부만을 나타내는 0과 1, 결측치 유무 컬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건축 승인 연도의 경우에는 결측치일 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따라서 마찬가지로 결측치의 여부만을 나타내는 0과 1의 컬럼으로 바꿔주었습니다. 네, 두 번째 머신러닝 과정 발표 진행할 이문규입니다. 이 두 번째 머신러닝 과정에서는 키워드로 오버피팅, 조인, 프로버빌리티 이 세 가지가 주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오버피팅입니다. 이 오버피팅은 과대적합이라고 하는데 일반화 지점을 벗어나 버린 훈련 세트에 과도하게 맞춰진 상태를 뜻합니다. 이것을 예로 들면 탁구공, 축구공, 사과 이 세 가지 중에 공을 분류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모델로 음식이 아니고 육각형과 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축구공만을 공으로 인식하고 탁구공을 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
들 수 있고, 두 번째 모델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속이 비어있는 것을 통해 축구공이 아닌 탁구공만을 공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각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에서는 서로 다른 알고리즘 및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한 방법이 있었습니다. 여기서 KNN, 로지스틱 레그레이션, 트리, 배깅, 부스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구성하였으며 서로 학습한 데이터도 트레인만으로 학습한 모델, 밸리데이션으로 학습한 모델, 그리고 트레인, 밸리데이션 두 데이터 모두를 학습한 모델 이렇게 각각 모델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정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인 조인입니다. 이 첫 번째 축구공만을 공이라고 인식한 모델, 그리고 두 번째 탁구공만을 공이라고 인식한 모델, 이 두 가지 모델을 오어 연산을 통해 둘 중 하나라도 트루면 트루다 라는 것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. 이러한 모델은 탁구공과 축구공 둘 다 공이다 라는 것을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모델 구성과 조인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습니다. 세 번째로 probability, 확률입니다. 분류 모델에서 예측 시 분류 연산에 사용된 확률 값을 이용한 것인데요. 이는 predict proba를 사용하였습니다. 그리고 확실한 화재 예측 대상으로 분류하여 화재 예방에 대한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. 이 화면에서 FP 부분에 해당하는 리콜 스코어, 재현율의 최저값을 이용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확률값도 저희는 일종의 파라미터로 사용하여 모델이 화재 발생으로 예측한 값 중 확률이 높은 값들을 진짜 화재 발생으로 간주하여 예측값을 구성하였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. 저희는 데이터 전처리가 끝나고 모델 구성 및 프로바 연산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, 이렇게 얻어낸 예측값들을 오어 연산을 통해 조인하여 최종 서브미션을 얻어냈습니다. 이렇게 사용했을 때 단일 모델 사용 시 F1 스코어가 약 55%가 나왔었는데 3개의 모델을 조인하였을 때는 약 57%, 그리고 최종적으로 13개의 모델을 조인하였을 때는 F1 스코어가 약 60% 정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구현 시스템 재원입니다. 네,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